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첫발 디딜 때 막 으악 소리 날 정도로 뒤꿈치가 아픈데도 몸이 좀 풀리면 또 괜찮아지니까 계속 달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걸 단순한 발바닥 염증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뛰다 보면 통증이 만성화되면서 발뿐 아니라 종아리, 무릎, 허리까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신경외과 외래에서 보면 러닝 자세 문제 때문에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발바닥이 계속 찢어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정작 왜 반복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러너들이 왜 족저근막염이 반복되는지, 왜 아침 첫발이 그렇게 아픈지, 그리고 실제로 재발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신경외과적 관점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왜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하입니다. 갑자기 러닝 거리를 늘리거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신거나 딱딱한 지면에서 오래 뛰거나 체중이 증가했거나 평발 또는 요족처럼 발 구조 자체가 충격에 취약한 경우에는 족저근막에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평발이 있는 러너들은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종아리 회전, 무릎 정렬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 부족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저근막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뻣뻣해지는데 더 중요한 건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입니다. 종아리가 굳어 있으면 발목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충격과 당기는 힘이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러너들, 허리 디스크 병력이 있는 분들, 엉덩이 근육이 약한 분들은 달릴 때 충격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발바닥에 부담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즉 발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 체인 문제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아침 첫발이 그렇게 아플까요?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을 딱 디딜 때 뒤꿈치 통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또는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도 비슷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거나 오래 쉬고 있을 때는 발바닥 조직과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체중을 실어서 탁탁 딛게 되면 굳어있던 족저근막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약한 부위, 주로 뒤꿈치 뼈에 붙는 부위에서 미세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발이 가장 아픈 거예요. 특히 러너들은 전날 운동한 다음에 종아리 피로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겠어요.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통증이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중요하겠죠. 왜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할까요? 족저근막염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굳어있는 조직을 미리 준비시켜서 걸을 때와 뛸 때 손상이 덜 생기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와 고무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종이처럼 뻣뻣한 조직은 갑자기 힘이 가해지면 쉽게 찢어지게 되는데 반대로 고무줄처럼 유연한 조직은 충격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버텨내잖아요. 족저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뻣뻣한 상태로 러닝을 시작하면 계속 미세 파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워밍업과 종아리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발바닥과 종아리를 충분히 풀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스트레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트레칭은 정확하게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뒤꿈치를 밀어내듯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발가락 전체를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전체가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발가락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바닥을 마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꺾인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가락이 꺾인 거죠. 보이지? 네. 꺾여서 이거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나 이 주먹,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서 발 뒤꿈치 쪽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쭉쭉 풀어줍니다. 그냥 발바닥만 문지르는 거는 단순 마사지에 가깝고 실제 스트레칭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두껍고 질긴 조직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짧게라도 자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 운전하고 나서, 러닝하고 나서, 자기 전 틈날 때마다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종아리 스트레칭이 핵심일까요?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을 보면 종아리가 굉장히 뻣뻣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걸을 때와 달릴 때는 발목이 충분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굳어 있으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 힘이 그대로 족저근막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러닝 때는 착지 순간 충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종아리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발바닥 손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릎을 핀 상태에서 벽 밀기 스트레칭을 했을 때 발목이 충분히 뒤로 젖혀질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신경외과적으로는 여기서 좌골신경 긴장도 중요합니다. 허리부터 엉덩이, 이 햄스트링, 종아리 발바닥까지 이 신경과 근막은 하나의 연결된 라인처럼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뻣뻣하거나 골반이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분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 치료만 해도 잘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엉덩이 안정화 운동, 햄스트링 유연성 회복, 코어 안정성까지 같이 접근해야 재발률이 줄어듭니다. 발바닥 근육 강화도 중요합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층의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발의 아치를 유지를 하고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족저근막이 혼자 체중 부담을 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건을 발가락으로 잡아당기는 운동, 수건을 움켜쥐고 버티는 운동, 발가락 벌리기 운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가요? 그런데 사실은 안 낫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염증은 서서히 좋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걸어야 하고 또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굳어있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미세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성화가 되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새로운 손상을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은 단순히 치료받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움직임 패턴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아예 쉬어야지 그냥 회복이 빨라지는 건가요? 달리기를 완전히 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정답이 아니에요? 네,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서는 이 부하를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오래 쉬면은 발 근육이랑 종아리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통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동 강도라든지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긴 해요. 완전히 안 하면 또 다시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궁금증이 신발을 바꾸면 괜찮아지나요? 좋아지지. 어떤 걸 신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싼 신발을 쓴다고 해서 좋긴 좋지만 쿠션감이 있는 게 확실하게 좋지. 확실히 무조건 쿠션감. 근데 이제 쿠션감은 또 장거리를 뛰었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좀 다르긴 해요. 이건 좀 전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다쳤을 때를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폭신하게 무조건 하중을 많이 가해주지 않는 게. 그래서 포인트는 푹신한 게 좋긴 하지만 오래 뛰면 안 된다 이거죠. 그쵸. 세상에 이런 일 같은 데서 나오긴 하는데 맨발로 뛰시는 분도 있어요. 맨발로 뛰는 사람들 좋은 건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준비가 없이 갑자기 맨발 러닝이라든지 미니멀 러닝화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오히려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종아리에 과부하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아리가 뻣뻣하거나 평발이신 분들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맨발이 좋은 건 아니군요. 그리고 좀 뭐 아스팔트 길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될 거고 흙길 같이 좀 평평한 좀 폭신폭신한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안 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바닥이 아침보다 뛰고 났을 때 더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러닝하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이라든지 충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종아리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장거리 러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발바닥이 계속 당겨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만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깔창을 끼는 경우도 있어요. 폭신폭신하려고. 그거 평생 써야 되는 건가요? 평생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깔창을 빼가지고 다시 원래의 근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 깔창을
이게 보조도구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간혹 가다가 골반이라든지 골반이 틀어지다든지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한쪽만 깔창을 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골반 높이랑 다리 길이를 같이 맞춰줘요. 그럴 때는 평생 쓰는 게 맞아요. 아예 근본적으로 길이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그때는 평생 써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갑자기 급성 염증 반응이 닥쳤을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만 써줘야 돼요. 그렇게 경우가 다르겠네요. 다르네요.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계속 이제 종아리를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네. 왜 종아리가 뻣뻣하면 발바닥이 왜 안 들어지나요? 종아리와 발바닥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바닥이 이제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인대 같은 것들이 짜르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아킬레스건이 굳어 있으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발바닥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특히 러너들 같은 경우는 종아리 긴장이 누적되기 쉬워서 발바닥 통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허리 쪽에 만약에 부상이 있으면 발바닥 통증이 더 심해지나요? 좋은 질문.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아까 전에 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허리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허리도 심해요. 허리에 있는 신경 자체에서 디스크가 있으면 뭐 요추 5번 신경이라든지 천추 1번 신경이 발등이라든지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경 긴장이라든지 자골 유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종아리와 발바닥에 통증이 더 올라가게 되고, 통증이 올라가니까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한쪽 발로만 더 쓰게 되니까 좌우의 밸런스의 균형이 깨지면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발바닥만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봐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히 발바닥 염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닝 자세, 종아리 긴장, 발목 유연성 감소, 허리와 골반 움직임 문제, 신경 긴장, 보행 패턴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발바닥과 종아리 스트레칭, 발 근육 강화, 발목 유연성 회복, 체중 부하와 러닝 강도 조절, 허리, 골반, 코어 안정성 회복, 잘못된 보행과 착지 패턴 교정입니다. 주사나 충격파만 반복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러닝 중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 자체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닥터무브 신경외과 전문의 윤상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